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님, 네. 저는 그냥 일괄적인 얘기를 인터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산진도 중요하고 아까 유성 문제도 나왔듯이 다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제가 몇 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거의 막 투쟁 현장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다 금속노조 쪽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한마디로 해서 빡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 투입, 아까 말했듯이 공권력 투입과 용역 투입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심해져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데 이 금속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타개해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실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났듯이 반려우 만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한 금속노조 탈퇴 공작, 그래서 법원에서는 조합원 총회가 탈퇴한 총회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그 이제 후속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KC 같은 경우도 복수노조를 만들어서 교섭권이 금속노조에게 교섭권이 없다라고 회사를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송사를 통해서 법원에서는 KC 회사가 금속노조와 교섭을 해라. 금속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1회당 100만 원씩 회사가 하루에 내야 된다? 노조에 물어야 된다. 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지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건 하는데 문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직장 폐쇄 철회 반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유성기업은 지금 파업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파업도 안 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전부 다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근로복귀 의향서를 소속으로 제출을 했고 근데 회사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직장을 폐쇄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짓이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자본은 이제 돈을 들여서 용역 경비대를 사는데 이것을 마치 과거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소위 사병을 그리듯이 사명을 사서 자기 공장에 배치를 해서 정문을 통제하고 그 노동자들이 출입하는 걸 폭력을 막고 이것을 경찰을 공권력이라는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이 지금 2011년도에 노동 현실이다 지금. 이게 이제 금속노조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금속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여전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도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시고, 이제 KC도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그 후속 조치, 뭐, 다치신 분들이나, 이제 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노조에서, 신분보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분보장을 하고, KC도 심리치료를 저희 조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투쟁 사업장들은 주로 우리 3차의 심리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그 후속 조치까지 같이 취해 나갑니다. 쌍용 사태는 지금 계속 그럼 2년이 지나서 복직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회사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까지는 뭐 기업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 측의 일관된 주장이고 여기서 이제 노동조합도 회사 안에 있는 조합은 지금 저희 금속노조랑 전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 독자 나름대로 진행하고 이런 상태고 해고자 또는 이제 무급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조합 지회조합과 지부조합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끊임없이 복직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 아닌가. 쌍용 사태도 쌍용 자동차 쪽도 지금 계속 싸우는 거 있고 지금 한진의 비정규직 문제로 지금 또 작년에 또 그렇게 일이 있었고 지금 한진에서도 또 좀 노사 이런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진 쪽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한진이래. 현대 비정규직. 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은 그동안에 이제 조직 내부에서 지휘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꾸리지 못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 지휘 지도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선거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후보가 구성이 돼서 단독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1일 날 선거를 할 건데 11일 날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네.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연히 이제 대의원회도 다시 복원하고 현장 조직을 우선 추스려야 되니까 추스려서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한 대량 징계나 일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천 투쟁을 다시 조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할 거고 법률적 대응은 그대로 노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장 투쟁을 다시 복원하려면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고작으로 드리고 예. 그 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많이 도와주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이런 그 비정규직 문제를 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주저앉은 결과가 됐는데 만약에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면 또 그것도 도로함을 타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저는 이 비정규직 사업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정규직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정규직 동료들이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들의 지원만으로 100%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럼 비정규직 동료들 구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거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에 6,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최대한 조직을 했을 때 1,600명까지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대우를 놓고 볼 때 약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를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업 투쟁을 위해서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때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작으면 비정규직 조직된 조합원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 소수가 현장에서 파업을 한다고 라인에서 내려오더라도 회사가 관리자를 대체 투입해서 생산을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에 타격을 못 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원을 예를 들어 3,000명 정도 우리가 조직해서 한꺼번에 3,000명이 공장 밖으로 나와서 파업 집회를 한다 그러면 회사는 3,000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조직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확대된 조직 역량을 갖고 자기 투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규직 동료들과 어떻게 함께 연대하고 단결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난번 투쟁에서 정규직 동료들의 지원이나 연대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자동차 내에서 벌어졌던 투쟁과 이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것은 조직 체계 내에서 아직 문화가 비정규직 동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회 조직 운영 방법이나 거의 정규직 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지부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강도가 있습니다. 한 마음 아픈데 많은 분들이 또 다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해고도 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이 다치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또 걱정이 됩니다. 부디 조직을 잘 하시고 1년 반 남았습니다. 8월 15일 날 또 뭐 민주노총에서 또 뭐 노동자 대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권력 투입하고 재벌들의 그 가진 오만함과 맞서서 싸우고 더 힘든 상황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동자들의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좀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